초중학생의 공부 그릇을 키워주고 나만의 공부법을 완성하는 메타코칭 TV PD 장세훈, 작가 김재원, 코치 김정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하는 5가지 원인 중에서 오늘은 지금 인간관계 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신다고 그러거든요. 벌써 4번째죠. 4번째. 여러분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듣고 오셨나요? 빨리 듣고 오세요. 오늘 4번째 시간, 네. 인간관계가 집중력과 연관이 있다.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친구와의 인간관계는 굉장히 소중했던 것 같아요. 네. 엄마보다 더 소중했던 것 같아요. 왕따 문제라든지 왕따랄지 내가 그 무리에서 친구 무리에서 내가 소외당하면 너무 힘들고 공부도 안 되고 이제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겠네요. 뭐 그런 경험이 있으셨군요. 네네네. 어떤가요? 요즘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한 사춘기 전후의 아이들이라고 한번 보죠. 초등학교 한 고학년에서 한 중학생 이 시기에 아이들이 수없이 많은 관계들을 맺고 삽니다. 네. 뭐 부모님과의 관계도 있고요. 친구들과의 관계, 친척, 이웃, 뭐 좀 넓게는 이 사회와도 관계를 맺고 있고요. 국가와도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할까요? 청소년 때는 아무래도 친구지 않아요? 친구와 가족이 일단은 삐까삐까하지 않을까. 그럴까요? 엄마? 자, 초등학교 좀 어릴 때는 엄마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중학생 정도 되면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와의 관계든 친구와의 관계든 이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사실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고 그 관계가 좋지 않으면 친구와의 관계든 또 부모님과의 관계든 또 이웃과의 관계든 그런 관계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뭘까요?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오빠? 오빠? 나 자신이라는 단어일 것 같다는. 맞습니다.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사실 나를 빼고는 각 부모님이든 친구든 남이죠. 그래서 타인이죠. 타인. 내가 아닌 남이 되니까. 그런데 그 모든 타인과의 관계 기초는 자신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으면 타인과의 관계도 대부분 좀 이렇게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자신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자존감이라고 하고요. 자존감. 그리고 또 하나를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데 보통 쉽게 얘기하면 자신감이라고 이야기하면 혹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존감과 자신감. 이 2가지가 자신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있죠. 아까 제가 관계가 안 좋으면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럴까? 한번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엄마와의 관계가 안 좋은 아이들이 집중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죠? 네. 보통은 아이들과 엄마들 관계에서 힘의 우위가 대부분은 이제 엄마가 어렸을 때는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와의 관계가 안 좋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강압적으로 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엄마와의 관계가 좀 깨진 아이들도 좀 있거든요. 부모와의 관계가 깨졌을 때 아이들은 힘이 우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그것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항변을 하자면 엄마가 좋아하는 것을 안 하는 것으로 반항하거나 항변을 합니다. 엄마가 뭐 좋아하죠? 공부하는 것,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 책 읽는 것. 그러면 아이들은 공부 안 하는 것으로 반항하고 집중하지 않는 것으로, 책 안 읽는 것으로 반항할 수 있겠죠. 하는 척만 하고. 그렇죠. 하는 척만 하고 책상에는 앉아있지만 집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관계가 좋지 않은 아이들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렇게 모습입니다. 나 자신의 관계도 좋으면 자존감도 높고 자기 효능감도 높아서 엄마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엄마 말씀 잘 들어야지까지 생각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나와의 관계가 내가 안 좋으면 그런 생각을 못 하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럴까요? 나 자신과의 관계가 안 좋다라는 것은 네. 자존감이 낮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자존감의 정의는 나는 소중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나는 소중하다 그 정도를 이제 자존감의 정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존중감. 저도 그렇게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정도, 네. 그 감정, 그것을 이제 자존감이라고 하는데 그 자존감은 외부에서 올까요? 내부에서 나가는 걸까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걸까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저는 만들어지는 게 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환경이나 상황이나 능력과 관계없이 소중하다고 인식해 줬을 때 그때 생기는 감정이 자존감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 봐서 100점을 맞았던 빵점을 맞았던 너에 대한 소중함은 변하지 않아 라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인정받을 때 자존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왜 자존감이 깨질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능력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고 그럴 때죠. 맞아. 예를 들어서 100점 시험 보고 100점 받고 왔으면 사랑한다고 하는데 50점 받고 왔더니 마치 막 엄청 이렇게 째려보고 그 점수 받고도 밥이 넘어가라는 표정으로 왜 사냐는 얼굴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그러고. 네 아빠 닮아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또 부모님에 대해서 반항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사춘기 민감한 시기에 이제 엄마가 좋아하는 것을 안 하는 것으로 반항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곤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부모님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네. 근데 그것이 더 넓어져서 부모님과의 관계뿐만 아니죠. 더 넓게는 아이들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들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친척이나 이웃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나 국가나 이 세상과도 관계를 맺고 사는데 그런 관계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제 관계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이 관계의 크기, 관계의 넓이가 꿈의 크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자존감이 낮아요. 그러면 내 안에 사로잡히겠죠. 네. 그 내 안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잘 이렇게 외곽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죠. 꿈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넘어서 예를 들어서 가족까지 내 생각이 넓어지고 가족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또 헌신하고 이렇게 하겠어. 그럼 가족에까지 꿈이 넓어진 거겠죠. 네. 더 나아가서 이 사회에도 내가 가진 이 재능과 능력을 사용하고 싶어.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 그 사회만큼 꿈이 커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국가를 품은 사람도 있고 세상을 품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은 그 품은 크기만큼 꿈이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으면 자기 안에 사로잡혀져 있으면 그 아이들은 큰 꿈을 갖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심지어 꿈을 꿀 마음도 못 가질 수도 있겠네요. 못 가겠죠. 보통 대부분 애들이 이제 꿈이 뭐니 그러면 거의 없어요가 거의 반절이고 조금 얘기하는 애들은 이제 직업 정도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내가 정말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내가 이 직업을 갖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100명 중에 1명이나 될까 말까? 네.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관계가 좋으면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한 나뿐만 아니고 나도 좋지만 옆 사람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꿈의 네. 크기가 커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맞아요. 저도 이 관계와 꿈의 크기가 연관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 정말 그러겠구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관계를 넓혀가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키워가는데 그 기초에 뭐가 있다? 자존감이 있다. 자존감이 그리고 있다. 또 한 가지 있다고 그랬죠. 네. 자신감. 자신감은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자신감이죠. 네. 그럼 자신감은 외부에서 오는 걸까요? 내부에서 나가는 걸까요? 이게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남이 말해주지 않아도 그냥 내가 스스로 내면에서 아는 것 같아. 네, 내면에서 나오는 뭐 용기 용기랄지 같은 거. 조금 내가 아까 몰입하려고 했을 때 조금 어려운 단계 하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어려운 단계를 난 못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할 수 있어 나 그거 한번 해보지 뭐 되든 안 되든 해보지
어른들도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뭐 밖에 나와서 자기소개 한마디 해주세요 이러면 나 못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아니면 그냥 뭐 그렇죠. 못해도 네. 하는 네. 사람 있고 네. 그건 약간 나에 대한 믿음? 맞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신감은 철저히 경험으로부터만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경험으로부터. 있어요. 네. 해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신감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도하고 도전을 해봤을 때만 생긴다. 근데 그것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네.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실패했더라도 실패를 또 딛고 일어서는 힘,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 통해서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해왔을 때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네. 자존감과는 조금 반대의 개념이죠. 네. 근데 이 두 가지를 같이 키워줬을 때 아이들이 좋은 관계, 자신과의 관계를 맺고 살고 그 아이가 더 넓은 관계로 이렇게 관계들을 넓혀가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관계가 뭐와 지금 연결돼 있어요? 오늘 강의 주제, 오늘 우리 대담의 주제인 집중력과 연결돼 있다는 거죠. 이런 각자의 개념은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생각은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죠. 어른들이 네. 제가 철들었다. 네. 철들었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또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했구나 라는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나 이유가 우리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봐야죠. 이런 것 철들었다고 하죠. 나 아닌 우리 부모님도 생각하게 되니까. 그 아이들이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들이 있죠. 또 그렇게. 그러니까 관계의 크기, 관계의 넓이가요, 집중력과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런 관계를 생각해서 어떤 목표 의식이 생기는 거고, 네. 그런 목표 의식이 생기면은 스스로도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집중을 더 하게 될 수 있는 거고. 네.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집중력을 위해서 네. 뭐 친구와의 관계도 있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결국엔 나 자신과의 관계이고 그다음에 자존감과 자신감이 이제 동시에 채워졌을 때 이 아이가 집중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희 메타코칭TV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네,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게 기억에 남으셨는지 댓글로도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